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날짜는 어떻습니까? 상승했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이게 일봉의 모습인데 어때요?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아예 꺾여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게 아니죠. 지금은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조정이라는 구간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선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또한 사회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니까, 이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투자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XRP 니플 코인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 5,000원 전 고점 라인 5,000원 부근대에서 하방 압박을 받고 여러 번 떨어졌고, 지금 2,500원을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 그리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이거든요. 자, 떨어질 때 어떠한 요인이었습니까? 바로 미국의 관세 부분이었죠. 정말 지긋지긋한 이 관세 때문에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하락 압력을 가져왔을 때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 또한 없어졌으면 당연히 우린 니플 코인을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근데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더욱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부분인데,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훨씬 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SEC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ETF 그리고 IPO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악재성 이벤트가 미국의 관세라고 한다면, 대외적인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오늘 그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수익 구간 관리까지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금 확보해 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런 모든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테니까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해당되는 XRP 활성 지갑이 3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4월 25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실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호일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일 것인가 라는 뉴스입니다. 자, XRP의 활성 지갑이 증가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XRP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것 또한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우리나라로 치면 당근입니다. 자,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이 니플의 거래를 지원 시작하면서 2천만 명 대상의 대중의 확산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이 이제는 중고 거래를 할 때 결제를 하는 부분에서 XRP로 결제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생활에 이제는 이용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여금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도 같이
가져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연동되다 보니까 XRP 코인의 발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받고 횡보 라인, 정말 지긋지긋한 횡보 라인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빨리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시장이죠. 근데 제가 이 뉴스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XRP는 니플 1.60달러가 바닥일 것인가? 근데 이 부분보다 중요한 거는 고래들의 흡수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흡수는 뭡니까? 바로 매집을 말합니다. 자, 매집이란 건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 라인을 만들고 저점에 매수하는 부분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고래가 흡수한다는데 누구의 물량을 흡수하는 겁니까? 바로 개인들의 물량이죠. 자, 어떻게 개인들의 물량을 고래가 흡수할 수 있을까? 그냥 뺏는 게 아니죠. 자, 고래들은 자전거래를 돌려요. 이 자전거래라는 게 뭐냐면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또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걸어서 모듈러하게 맞고 떨궈져 나온 물량을 재매수하고 모듈러하게 맞고 떨궈져 나온 물량을 재매수하고 이게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습니까? 못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떨어지니까 또 매도하고 그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고래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처럼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왜 이런 박스권들이 길게 이어지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러한 과정들은 계속적인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였었던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었고 이러한 박스권일 때마다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비중을 계속적으로 추가했다. 자, 고래가 비중을 추가했고 고래가 매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고래들은 확실한 저점일 때만 비중을 확실히 낮추어서 매수하는 관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고래가 매집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그러면 이들은 저점 라인에 계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관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이게 4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니플 같은 경우는 호재가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못할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관들은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다. 자, 소액 투자 털고 있다는 건 누굴 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개인이죠. 개인 물량을 털고 있다라고 해요. 자, 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왜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가려고 할까? 고래가 생각하는 개인은 어떻습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고래들은 얌전하게 저점에 잘 매집해 놨는데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털고 나간다. 그들의 매집하는 관점 또한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어떻게 해서든 개인을 털고 갈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간다.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생각을 한번 해보죠. 고래가 이 종목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개인 너희부터 들어와라. 우리가 이따가 들어갈게. 그런 아이가 고래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종목 나쁜 종목이니까 너희들부터 빨리 나가라. 우리가 이따 나갈게. 그런 아이들이 고래입니까? 아니에요. 고래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수익 구간을 먼저 판단하고 거래하는 게 고래들이기 때문에 절대 개인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래들은 그럼 얼만큼 매집했길래 이렇게 말을 할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3월 20일에 나왔던 속보고 3월 6일에 나왔던 속보입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이 니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다고 해요.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3월 20일에 나왔던 속보예요.
자, 2달 만에 보유량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1월 20일, 2월 20일 이런 날들 동안 6.5%의 보유량이 늘어났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단가가 올라가면서 이 보유량을 늘린 게 아니라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죠. 오늘 4월 25일 금요일 날짜로도 단가는 이 날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진 단가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고래들은 확실한 저점에만 매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바닥 구간일 때는 이들이 매도를 할까? 손실을 확정 지을까? 아니겠죠. 이들은 매입 평균 단가는 훨씬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손실일 수는 없어요. 다만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지금 단가가 더 떨어져 있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다시 들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는 상승에 대한 재료에는 절대적으로 변질된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월 달부터 관세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그 부분에 저점 라인마다 그들은 계속적인 비중을 추가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지금처럼 뭐 지긋지긋한 횡보, 이게 횡보라는 것은 우리 개인들은 정말 못 버티거든요. 왜? 지겨우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버티느냐? 그 부분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비중을 조금씩 넣을 수 있는 이 매집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고, 만약 나는 비중이 너무나 많다, 다만 수익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비중을 덜어내는 거, 우리 또한 매도 시점도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전량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비중을 덜어내면서 매매 대응할 수 있는 그 관점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오늘 날짜라도 엄청나게 흔들고 있지만 또 한 번 미국 증시가 시작하면 또 한 번의 반등력을 가져오는 모습도 여러 번 확인했죠. 이러한 부분들은 XRP 코인의 모멘텀에는 절대적 변동된 내역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재료가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러한 모멘텀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이 있다. 우리 개인들도 그 부분에 발맞춰서 투자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 부분 지금부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이 부분 모든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고 해당되는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모멘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보시죠. 자, CME 그룹 누굽니까? 미국에 있는 CME 그룹은 XRP의 선물 상품을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이다. 자,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는 건 뭐가 따라옵니까? 바로 XRP의 현물 ETF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선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현물이 나오거든요. ETF가 나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이 ETF를 승인해 줘야지만이 가능하죠. SEC 위원장도 바뀐 마당에 이제는 올해 70개 이상의 ETF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자, 우선은 이 선물 상품이 다음 달 출시할 것이 니플의 기관과 개인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앞으로 미래적인 가격 시점에서 어떻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XRP가 선물이 나온다는 건 지금이 바로 매수의 기회일 것인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은 글로벌 거래소가 속속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바이낸스는 코인 거래소의 1위 거래소를 말하고 코인베이스는 2위 거래소를 말합니다. 자, 글로벌 코인 거래소가 그만큼 XRP 선물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는 건 조만간 나올 ETF에 대한 기대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한 ETF는 펀드거든요. 펀드. 이 펀드라는 건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예요.
동네 갯돈 모아서 투자하는 거 아니죠. 운영을 해야 돼요. 펀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ETF, 펀드가 나온다는 건 XRP ETF 나온다는 건 뭡니까? 그에 대한 기초 자산이 XRP가 돼야 되기 때문에 XRP를 더욱더 저렴하게 사야 되겠죠. 그래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저점에 매집하고 있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건 미결제 약정이 32%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말씀드렸던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미래에 XRP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32%나 급증했다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10배 상승의 현실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 이게 바로 XRP 선물 거래소에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선물은 조만간 XRP ETF가 나올 확률 또한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걸 거듭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죠? XRP ETF가 나온다.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SEC가 이제는 XRP를 확실하게 놔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니플의 친가상화폐 폴 애킨스가 바로 최근에 SEC 위원장으로 취임한 사람입니다. 폴 애킨스 체제에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얘네들이 법정 리스크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지난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지난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이 부분을 만들었지만 새로운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제는 법정 리스크도 해소가 되면서 확실한 4년간의 서름을 벗어나고자 하는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SEC는 XRP, 니플의 ETF에 대한 승인도 굉장히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대 심리를 가져오죠. 자,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4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정말 기가 차실 거예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 2021년도 전직 대통령,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취임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새로운 정권에 대한 바뀐 기대감에 상승력을 높이 올려놨다가 그 이후에 어때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얼마나 이었었습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도 11월 달까지 이어졌어요. 자, 정말 긴 기간에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왜 이런 상승력을 보였습니까? 바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나는 미국 시장의 대통령이 될 거고 대통령은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코인 시장의 기대 심리를 크게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에 발맞춰서 니플 코인 또한 어때요?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았죠. 5,000원 부근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 그리고 현재 이번 달 상승력을 재차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죠.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 거래대금만 보시면 20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거래대금 조정 라인 나올 때 오히려 거래대금은 줄어들었죠. 이건 뭡니까? 들어 올릴 때의 거래대금은 지금 이탈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고래들의 물량은 이탈하지 않았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고 SEC 때문에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같은 1세대 코인들이었는데 니플만 유독 못 움직였고 비트와 이더리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0원대 라인은 비트코인이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이 올라간 만큼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당연히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모멘텀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투자하면 지금 시점에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알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다 문자,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이 부분으로 모두 다 무료로 넣어드리고 있는 자료고 다 톡방 링크니까 확인을 같이 해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상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미국의 재무부가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자, 미국 행정부, 미국 재무부가 왜 리플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함께 추진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SEC가 해당되는 리플한테 받아야 되는 벌금이 있어요. 자, 지금은 지난 1차 판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결 결과 이 벌금이 정해졌고 이 벌금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우리는 지정해 주겠다. 1차 판결 결과가 그랬습니다. 물론 2차는 이제 서로가 합의를 했고 법적 리스크는 아예 없어졌지만 1차 벌금은 내야 되거든요. 자, 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리플은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SEC 웹사이트에 제안서가 등장됐는데 이 벌금을 어떻게 XRP로 내도록 현재 논의하고 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비축한다라고 했어요. 자, 불법으로 걷어들였던 이 비트코인들을 우린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 전략적 자산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꾸로 얘기하면 SEC한테 벌금을 내야 되는 리플 입장에서 이 리플 또한 그러면 미국은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죠. 왜? 비트코인도 팔지 않겠다. 리플도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그 부분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리플 또한 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EC와 XRP가 법적 리스크가 그냥 해소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SEC는 이제 확실한 리플한테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이고 미국 정부에서는 리플을 비트코인처럼 같이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웹사이트, SEC 웹사이트 제안서에 등장되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SEC와 미국 정부에 XRP로 1억 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행정부, 미국 재무부가 이젠 XRP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정감 있는 극대화 가치를 극대화 추진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해당되는 XRP는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재무부가 결제 시스템 개혁 명령 서명에 리플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확인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겠다.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고 있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정책들만 펼칩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 또한 미국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역풍을 불어서 현재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기관들도 힘들어진다. 이거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 다른 나라의 기관이 아니라 미국 내의 기업들 또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역풍을 맞아서 현재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관세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지금 이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자, 다시 돌아가서 달러의 패권을 강화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고 있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스테이블 코인도 내려가는 관점. 그러면 곧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띄우냐? 당연히 그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에요.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미국 입장에선 달러가 무조건 세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은 글로벌 1위 국가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달러를 이용 안 할 거야. 탈달러를 외칠 거야. 물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모으고 있죠. 최근에는 사우디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죠. 왜? 사우디는 미국과의 최대 우방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탈달러를 외친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자신들의 달러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달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XRP 코인을 바라보고 있다. 제가 그 부분 차분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하겠죠. 미국 시장은 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나 미국 대통령은 코인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의 관점,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꼭 들고 갈 수밖에 없고 미국이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과 ETF 펀드를 만든다면 시장에서는 더욱더 큰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를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금이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XRP 코인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건 보세요. 이게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인데 XRP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RLUSD라고 하죠. 1200만 개를 소각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소각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소각이라는 것은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에 대한 남아있는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제가 100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50개를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50개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져간다. 이러한 뉴스들은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상승력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XRP가 최근에 미국 국채 거래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XRP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는 뭐예요? 바로 미국의 국채 그리고 달러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국채 거래를 지원한다. 미국이란 나라가 채권을 만들었다는 게 국채거든요. 미국이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하죠. 그러면 미국이 발행한 채권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이 안전 자산을 니플이 거래를 지원한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미국의 국채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 곧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RWA 시장에 해당되는 그 규모의 미국 국채 기반한 토큰도 자금이 쏠린다면 XRP가 이 RWA 시장에서도 확실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RWA는 뭐죠? 실물 연계 자산이에요. 실물 연계 자산,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물 연계 자산인데 RWA 시장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게 미국 국채 기반한 토큰이다. 근데 미국 국채 또한 니플이 거래를 지원하고 있어.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니플이라는 것은 가상자산에서 실물 연계 자산인 RWA 시장으로 연결고리가 하고 있는 니플, 바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니플이 최근에 어떠한 횡보 라인을 가져가고 있는가. 니플은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커스터디는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보유하고 보관하는 사업이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돈을 많이 맡겨놓으면 대출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그러니까 니플은 은행처럼 토탈 서비스,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커스터디가 RWA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죠. 이 내용 보시면 니플의 커스터디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가상 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기관과
기업들의 더욱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의 커스터디 사업이라는 거. 최근에 히든노드를 인수하면서 어떻습니까? 확실한 그 부분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XRP 코인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어때요? 지금 니플 코인 제가 순서대로 모멘텀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니플 코인은 이렇게 현재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XRP 코인이 금융시장과 움직임을 함께 한다는 건 전통 금융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상자산은 그냥 가상자산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과 통합되고 있는 모습에서 XRP가 얼만큼 실생활에 쓰여지고 있고 그 부분들은 얼만큼 금융시장과 함께 통합되고 있는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꽤나 길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처럼 횡보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정말 지긋지긋한 모습 속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상승력을 보여줄 거니까 이 부분으로 하여금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로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날짜로도 엄청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모멘텀에는 변동된 내역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따라서 우리 또한 투자 심리를 지켜가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가를 한 번씩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상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링크에 들어와서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 다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같이 진행해서 수익을 더욱더 크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